자, 서울시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가 몰려있는 강남의 압구정과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민간 정비사업 재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부터 규제 완화 전에 선제적으로 투기 수요 방지책을 마련한 거다,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시장 안정 효과는 또 어떨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러면서 거래 대금이 반년 만에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낙관론자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가 단기 조정에 반토막이 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서울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허가가 없으면 거래할 수 없다, 사고 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청의 허가를 받는데 허가의 기준은 실제로 거기에 살려는 사람이냐, 또 투기 세력이 아닌가라는 이런 기준을 따지거든요. 통상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거래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매우 가공할 만한 아주 메가톤급 규제 조처입니다. 예. 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보통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시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또 불만을 갖는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나오고 나서는 별로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예. 아마도 이것은 시장의 기대가 새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그 의도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거래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더 촉진하기 위한 그런 선행적인 의도적인 조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사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서울의 집값, 특히 지금 그래픽의 그 가운데 나오는 그 지역 중에 보면 한가운데 도심을 주변으로 해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구 아파트 가격이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 오세훈 시장이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안정 기조가 해쳐진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집값 책임은 오세훈 시장 책임이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상황이었거든요. 네. 바로 이런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역의 카드, 거꾸로 카드를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간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그다음에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은 완화해 간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다 같이 잡아보겠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국토부에 대해서는 또 재건축을 완화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혹시 이것이 오히려 정비 사업을 촉진시키고 재건축, 재개발을 더 빨리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좀 완화해 주십사하고 문 대통령에게 여의도 시범 아파트 한 번만 가보십시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만남, 참 모처럼 있었던 그 오찬 자리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아주 예상을 뒤엎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네. 이랬거든요. 왜 하필 여의도 시범 아파트일까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하는데 저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우리나라 아파트의 사실상 1호입니다. 아, 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처음 들어선 빌딩이 바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고요. 그렇군요. 정확하게는 김현욱 서울시장이 있을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1971년에 지어서 1972년에 완공한 아파트거든요. 네. 그 당시에 여의도 모래바닥이었습니다. 근데 밤섬을 폭파해가지고 저 아파트를 만든 거예요. 자, 왜 하필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인데 제일 오래된 아파트인데 저게 아직 재건축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낡았으니까 대통령께서 저기를 가보면 지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처참하다. 낡아서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바퀴벌레가 기어가고 쥐가 하늘로 나르지는 않겠지만 쥐가 네. 기어다닌다. 뭐 이런 것을 직접 좀 가보시라. 이런 얘기는 그만큼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너무 늦어졌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께 애둘러서 예. 재건축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동시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어요. 네. 저 허가구역 지정한 지역 4곳을 한번 보면요. 가장 그 주목되는 지역이 저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현대아파트 등이 몰려있는 구역. 그다음에 왼쪽으로 역시 강남입니다만은 여의도 일대, 지금 시범아파트가 속해 있는 바로 저 구역.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또 하나의 그 강남 제2의 8학군으로 불리는 목동, 양천구 목동 일대. 그리고 강북은 저기 성수동 강변 지역인데 저기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지금 집값이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 지역의 집값을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당장 살지 않고 전세를 끼고 살겠다 이런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안 나거든요. 네. 거래가 완전히 중단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은 큰 피해가 오는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이제 요구대로 재건축이 되면 뭐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좀 숨통이 트여지겠지만 그러나 재건축의 이 규제는 서울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국토부라든지 다른 행정부처와의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처가 무슨 바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는 조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집값 오르는 게 가는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날아오니까 예. 일단 급등하는 지역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해서 응급 조처를 했다. 이게 더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예, 이 영향이 앞으로 서울 집값에는 또 어떻게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제 다뤘던 가상화폐 시장 열기가 아주 뜨겁다는 게 숫자로 이번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 거래 대금이 3천조 원을 넘긴 걸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금융 거래 상황을 놓고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아주 폭발적인 증가죠. 예. 지금 미국 달러화가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돈을 많이 늘렸다라고 하는데 그 통화 팽창 속도가 한 25%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유동성이 늘어서 가상화폐가 거래가 늘었다 이러면 가상화폐가 25% 정도 된다면 메이커 센스한 어떤 이해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6배가 늘었다. 그것도 반년 만에 6배라는 건 600%가 늘었거든요. 엄청난 돈이 몰렸고 그 안에는 가상화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 예. 이거 돈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친구 따라 또는 이웃 따라 또는 사기꾼 따라 막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예. 지금 밤사이에 또 가상화폐가 또 떨어졌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한때 1,700배까지 올랐다는 그 무시무시한 가상화폐. 예. 그러니까 아르와나 코인이라는 거, 예. 싱가포르에서 만든 거. 이게 한때 그 500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한때 5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1,700만 원으로 다시 떨어지고 그 크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에요. 예.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가상화폐 가격이 좀 올랐을 때 도치코인이나 아루아나 코인이나 이것이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정권가의 전문 용어로 상투를 잡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벌써 3배수 토막이 난 투자한 금액의 4분의 3 또는 5분의 4가 날아난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매우 위험한 시장이고 부글부글 끓는
볼트 영어로는 그야말로 휘발성이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까지 낙관적으로 본 유명한 사람들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 급락할 거다 이런 경고도 내렸다면서요. 예,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거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더만 지금 비트코인 하나 6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하나의 피자 3판을 먹었단 말이죠. 예. 거래할 첫 시세가 비트코인 하나면 이제 피자 예. 정도 예. 거래. 그런 이 6천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이 그 구겐하임의 스캇 마이너드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죠. 저 양반이 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피자 3개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피자 수천만 박스하고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가상화폐에 불을 지핀 사람이에요. 저 구겐하임의 CIO가 최근에 미국 CNBC에 나와서 가상화폐 낙관론자인 내가 봐도 이건 너무하다. 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르면 결국은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그 정권가의 소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그동안에 계속 10여 년 동안 가상화폐는 사면 반드시 오른다라고 얘기했던 양반이 그런 이상한 어떤 대폭락의 경고를 했다. 이래서 지금 뉴욕 증시나 미국 언론들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사람 얘기가 맞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유동성과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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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 10위에 딱 올라갔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 CNBC가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의 통계를 기초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네. 한국의 GDP 규모, 그러니까 국민 생송산 규모가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이미 세계 10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브라질이 그동안에 10위였는데 브라질이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에 보이시죠? 네. 저게 미국, 뭐 중국, 일본 상위권은 거의 변함이 없고요. 중간에 인도하고 영국이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예. 왜 바뀌었냐? 인도의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관리가 잘 안 돼서 경제가 무너졌거든요. 브라질 역시 10위인데 10위에서 11위로 떨어진 것이 환자가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경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비교적 저기서 브라질과 인도를 뺀 나머지 나라, 특히 한국이 나름대로 선방해서 10위로 올라갔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한국 경제가 총량적인 거시경제 지표 면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수치로도 입증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참 오랜만에 좋은 소식 같은데 언제까지 10위권 안에 유지될 거라 보십니까? 예, 이 전문가들 얘기로는 현재 이 한국 10위는 한 2026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현재 내년도, 내후년도 이런 성장 전망을 놓고 볼 때 한국의 성장 전망이 10위권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도 오히려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은 당분간 5, 6년간은 10위권이 될 것이다. 하면서 원래 우리가 10위권에 올랐던 게 2005년에 한 번 10위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추락을 했다가 2018년에 10위 한 번 했는데 이번에 다시 10위권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5년간은 10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 안정의 저력으로 각 민생도 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도 한꺼번에 우리 다 같이 살아나는 예. 그런 활기찬 2021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